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균형 잡힌 시각, 정직한 분석, 조상훈의 뉴스바. 이어서 초대석으로 만납니다. 네, 전국 15개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을 다시 뽑는 730 재보궐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의 접전을 예상할 수 있는 서울과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에서만 6명의 국회의원을 새로 선출합니다. 오늘은 경기 수원시 을 선거구죠. 권선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민주연합 백혜련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백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때도 역할이 많으셔서 좀 많이 바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로 이제 변호사 활동과 당 활동을 같이 병행을 했었는데요. 예. 변호사 활동으로는 이제 경실련 등 이렇게 지역 시민단체 자문변호사로서 일을 좀 해왔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청 관련해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도청 이전 보류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형사 고발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형사 구조 대리를 했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김진표 도지사 후보 대변인을 맡아서 선거 운동을 했었습니다. 예. 어제부터 이제 오늘까지가 네. 후보 등록 기간인데요. 혹시 네. 후보 등록은 하셨습니까? 아직 하지 않았고요. 이 인터뷰가 끝나고 나면 조금 이따가 할 생각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백 후보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셨고, 뭐 학교 생활도 줄곧 서울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활동은 이제 안산에서 좀 하셨고요. 네. 이번에 이제 출마를 결정한 지역이 수원 권선구입니다. 선거구로는 이제 수원시 을인데, 특별히 이 수원 을 이 선거구에 도전하시는 이유나, 의미, 어떤 의미 두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조금 잘못된 사실들이 있는데요. 예. 제가 태어난 곳은 전남 장흥이고요. 예. 네, 사실은 제가 결혼을 하고 처음 정착을 한 곳이 수원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지금까지 한 20년간 시민사회단체 수원 경실련을 창립하고 계속 사무처장이나 그런 직책을 맡아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 제가 수원에서는 검사로서 첫 발령지이고 또 변호사로서도 수원에서 처음에 개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요 활동 기반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곳은 수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 지역에 대해서는 저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원 을 지역에 이제 도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 수원과는 그런 인연이 있었고, 네. 수원에서 또 검사 생활도 하셨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 제가 첫 발령지입니다. 수원지검이. 수원지검이요? 네. 이 수원을 출마 결심한 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수원에도 이제 선거구가 여러 곳 있기 때문에 좀 고심을 네.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주민들 만나보셨습니까? 최근에? 아직 주민들 제가 수원 후보 등록을 아직 예.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그냥 그 주변 오피니언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 개인적으로 만나뵌 정도고요. 예. 아직은 국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은 접촉은 하지 못했습니다. 예. 보통 정기 입문을 하거나 이제 국회의원에 도전할 때, 네. 그 해당 인물의 그 상징성,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뭐, 명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인권 변호사라든가, 뭐, 이런 수식어가 붙는 분들도 있고, 백 후보께서는 본인의 색깔, 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 뭐로 규정을 하고 또 알리고 싶습니까? 저는 제가 이명박 정부의 정치검찰 비판하고 검사직을 사직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념 그리고 목적이라는 것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의를 지키는 정치인 그리고 그것이 지금의 사회에서는 상식과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문회 중인데 국민들이 보시고 다 아시겠지만 온갖 불법, 탈법, 편법을 동원해서 학위를 받고 재산을 증식하는 국무총리 후보자,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많은 근본적인 의문을 품게 되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정의를 지키는 정치인 그리고 국회라는 곳이 상식과 원칙이라는 결국 우리 사회의 룰을 만드는 곳인데 이 룰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정의를 지키는 정치인. 근데 국회에 지금 의원이 있는 당 중에 정의당이 있습니다. 네. 예,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백 후보님께서는 정의를 지키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 이런 포부시고요. 네. 수원을 지역 어떤 지역이고 또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는 그래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원을 권성구인데요. 현안이 무엇입니까? 수원을 지역이 수원 선거구 중에 가장 넓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약간 발전이 낙후된 부분들이 많은 지역인데요. 예. 수원을 지역에는 크게 두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고 둘째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 개발 문제인데요. 수원 비행장 이전 문제는 그동안에 저희 당 소속의 정치인들과 염태영 현 시장 등이 많은 노력을 통해서 이전이 가능한 이제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됐습니다. 예. 예. 이제는 근데 이전 부지 확정을 해야 되고요. 또 그 공항 이전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들이 이제 논의가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체 부지 인근 지역에는 지원을 어떻게 하냐 그리고 현재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이 필요한 상태이고요. 예.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문제는 거기에 이제 농진청이나 이런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그 기관들이 이전하게 되면 많은 그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활용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서수원 균형 발전을 위해서 첨단 연구단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해서 그 일자리 창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건선 제2의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 현안들을 풀 수 있는 적합한 후보가 이제 백 후보다 이런 취지로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신 것 같고요. 네. 맞서게 되는 새누리당의 후보가 정미경 전 의원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정미경 후보 또한 검사 출신이고 백 후보와도 특별히 좀 인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네, 대진 자체가 흥미진진하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승부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선거 시작이라서 결과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보고요. 예. 더구나 이제 이 수원 을 지역의 경우는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 박빙의 승부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더 건선 발전의 적임자인가 그리고 또 누가 더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전문가인가를 두고 결국 유권자들이 선택하실 텐데 예. 진심으로 유권자들한테 다가가고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일꾼이라는 것을 선전하고 지지를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예. 이 출마 결심하고 나서 혹시 그 상대당 정미경 후보하고 뭐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 뭐 만나볼 기회가 또 있겠죠? 예, 바로 만나 뵙지 않겠습니까?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예. 곳곳에서 만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이제 새누리당의 정미경 후보는 후보 등록을 했고요. 또 통합진보당에서도 윤경선 후보가 등록을 했습니다. 뭐 공교롭게도 백혜련 후보가 오늘 등록을 한다면 이제 주요 정당의 후보가 모두 여성인데요. 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대지는? 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흥미진진한 대진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정치적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보궐선거에서 그 한 지역구의 여성 정치인들이 함께 경합을 벌인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발전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의당에서도 후보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아직 등록은 하진 않았지만은,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 연대, 당대당 연대하자라는 제안했습니다. 이런 제안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당에서 결정할 문제고요. 예. 지금 제 개인이 혼자 그거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인터뷰 준비하는 과정에서 백 후보의 검찰 사직 당시의 인터뷰 자료를 좀 몇 건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사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계에 진출하는 건 국민들의 열망을 배신하는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또 정계에 도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변화의 계기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어떤 말씀 하실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그 인터뷰를 한 당시가 바로 그 글이 사회적인 파장을 굉장히 일으키고 문제가 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저는 사실 저의 사직의 변이 그렇게 사회적 반향을 일으키려는 것 자체를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국민들에게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이런 검찰에 대한 불만들이 쌓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때는 오히려 지금 권은희 수사과장하고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정계에 진출하는 것이 그 진위가 애곡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정계에 진출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그리고 그것으로서 어떤 검찰에 있었던 저의 그 책무를 다했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나와서 보면서 오히려 그런 순수한 진정성을 지키는 것보다도 실제로 검찰 개혁을 이뤄야 된다는 그 국민들의 어떤 강력한 열망을 느꼈고요. 그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가장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법을 만들고 제정하는 국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 저로서는 그 책무를 그것이 더 큰 가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 책무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나중에는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것이죠. 예. 검찰 떠난 이후에도 검찰의 상황을 예의주시하셨을 텐데 검찰은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조직입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고 더욱이나 가장 강력한 권력 조직인 검찰이 쉽게 바뀔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언급하시면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하게 되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얘기를 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이 이제 사법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제 경찰에 투신했기 때문에 검찰 출신은 아닙니다만은 비슷한 맥락에서 좀 이해를 하고 또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은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폭로이고 정치권에 입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아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권은희 그러니까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적인 심정을 정확히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겪었던 일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보면 권은희 수사과장의 경우에도 좀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그런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미 권은희 수사과장이 또 정계에 진출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또 요구 또한 큰 것이 사실이고요. 권은희 수사과장 입장에서도 또 폭로의 진정성과는 별개로 어떤 정치 개혁에 하나의 물꼬를 트야 된다 하는 더 큰 가치가 예. 더 중요하게 다가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비슷한 상황에서 아마도 권은희 후보의 고민이 컸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출마하시는 경기 수원을을 포함해서 이번 재보궐선거 새정치민주연합의 성적표 물론 이제 수원을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어떤 관심을 가질 만한 여유는 없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지요? 사실 쉽지 않은 싸움이라고 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선거의 승패가 지지율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투표율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근데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는 7월 30일 휴가 피크철인데요. 지금 이제 투표의 양상이라는 것이 거의 세대 간 대결 양상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저희 야당을 많이 지지해 주시고 또 노년층에서는 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뚜렷한데요. 휴가철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이 거의 휴가를 많이 가시기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저희 야당에게 불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투표일에 따라서 선거 결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공천 과정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지금 당에 의한 전략 공천으로 후보자가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백혜련 후보 역시도 영통 지역에 이제 출마 의사를 갖고 계셨다가 지금 이제 권선으로 결정이 된 건데요. 뭐 서울 동작을부터 해서 특별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전략 공천 문제로 좀 시끄러운 상황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에 좀 목소리가 있는지 그 부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식의 그 지역을 바꿔서 하는 공천이 별로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도 사실 당황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당의 입장에서는 선거라는 것이 일단 승리를 해야 되고 최적의 후보를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고려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이 지역의 경우에도 정미경 후보가 된 것이 저를 이쪽 지역에 공천해야 된다는 큰 명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미경 후보와의 일종의 좀 매치업을 고려한 그런 공천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미경 후보와 또 백혜련 후보의 대결, 또 통합진보당의 또 윤경선 후보까지 이 여성 후보들의 어떤 대결에 좀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그 7월 30일 휴가 계획하셨다면 꼭 7월 25일과 26일 사전 투표 기간에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누구를 지지하든 간에 유권자의 또 권리자 의무이기도 하니까 사전 투표 많이 이용해달라는 그런 당부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730 재보선 경기 수원시 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새정치민주연합의 백혜련 후보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